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42쪽, 43쪽에 있는 연구 윤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연구 윤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윤리적 문제, 우리 다른 말로 도덕적 문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사회 문화 현상은 누가 누구를 연구하는 거였어요? 누가 개입되는 거였어요? 바로 사람, 인간이 개입되는 거죠. 맞죠? 즉, 연구 대상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연구를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연구를 한다. 뭔가 조금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을 하죠. 여기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구 주제 선정의 윤리적 문제. 두 번째 과정의 윤리적 문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 활용의 윤리적 문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42쪽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홉킨스 대학의 왓슨 교수가 인간의 특성이 후천적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이 주제를 가지고 갓난 아기 9개월 정도 된 갓난 아기에 대해서 공포 조성 실험을 했어요. 자, 아기한테 공포 조성 실험을 했다.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아마 공포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앞으로 이 아이의 성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아기를 대상으로 공포 조성의 실험을 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윤리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돌아가서 자, 주제가 비윤리적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기 왓슨 박사가 한 인간의 특성이 후천적으로 결정된다는 생각 이로 인한 주제 설정 이거는 크게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제는 비윤리적이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연구 대상자의 인권 보호 즉 9개월 된 아이의 인권 보호를 하지 못했겠죠. 맞죠? 그리고 다음 자발적인 참여, 즉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애한테 동의를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럼 엄마한테 동의를 구했을 건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내가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초등학생한테 동의를 얻어야지 그 부모 보호자한테 동의를 구해서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구해야 됩니다. 자발적 참여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에 대해서 알려야 돼요. 그러면 사전에 연구에 대해서 공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근데 사전에 공지하면 연구를 이런 연구를 하네. 그러면 본래 자신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다면 사후에 반드시 공지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윤리적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공지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얻는 게 가장 먼저고 그게 안 될 때는 사후에 반드시 공지하고 결과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도 사생활이 있는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연구 대상자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익명성 보장해야 되고 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지키지 않는 게 바로 이건데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가져와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요즘에는 도용이라고 해서 법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죠. 다음 연구 과정에서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원하던 결과를 가져오고 싶어서 연구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신은 살짝 연구를 틀어서 조작을 해버렸대요. 잘못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즉 연구 조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앞부분에서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치 중립은 우리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단계에서 했었죠. 그래서 연구 과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이 단계에서 연구 조작을 하면 안 된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연구 결과 활용의 윤리적 문제. 자,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연구 결과 자체를 왜곡하고 축소하고 은폐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과학적인 연구기는 하지만, 자, 거기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 몸에 위독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어요. 근데 자기가 A라는 회사에 후원을 받아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문제없다라고 왜곡, 축소, 은폐했죠.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왜곡, 축소, 은폐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있는 그대로 결과를 발표해야 되고, 다음 만들어진 결과를 또 자신한테 또는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용을 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 문화 현상이다 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걸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 원칙을 윤리적인 원칙을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42, 43쪽의 내용입니다. 자, 뭐 44쪽, 45쪽의 내용은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연구 방법을 쭉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 원래대로라면 이 부분을 수행평가로 하게 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1차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지 또 약간 미지수예요. 그래서 교육청 공문이 나오고 어떤 원칙이 정해지면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44쪽도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니까 여기까지 우리 대단원 한단원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내용 공부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